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평소에 장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쫙쫙 할 때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 해산물이나 회 같은 거 날로 먹은 적도 없고 뭐 특별히 상한 음식을 먹은 게 없는데, 근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이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공사 현장 근로자 수십 명에게서 단체로 구토, 설사, 고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집단 식중독이었죠. 공사장 근처의 한바 식당에서 배달된 도시락을 같이 먹었던 건데요. 그 메뉴가 닭볶음탕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점심때 배달되어 온 그 닭볶음탕은 새벽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5인분씩 보온 박스에 보관되어 있다가 공사 현장으로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끓여서 만든 음식인데 몇 시간 동안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라는 균이었습니다. 간단히 퍼프린젠스균이라고 부릅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통상적으로 봄, 가을에 외기 온도가 서늘해질 때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씨가 서늘하니까 이 정도면 조리된 음식을 밖에 내놔도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때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찾아옵니다. 이 균은요, 뭔가 생존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 변신을 합니다. 자신의 유전자, 즉 DNA를 한쪽으로 모으고 튼튼한 캡슐을 만들어서 세포 한 구석에 가만히 짱 박힙니다. 활동을 멈추고 씨앗이 되는 거죠. 이 씨를 아포라고 합니다. 아포,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급식으로 수십, 수백 명 분량의 닭볶음탕을 만들려면 큰 솥에서 만들죠. 제대로 끓이고 익히면 활동 상태의 퍼프린젠스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아포 상태로 변한 퍼프린젠스는 100도씨에서 1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습니다. 이 아포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워낙 튼튼해서요. 이 닭볶음탕을 만들자마자 바로 급식으로 떠주면 괜찮지요. 근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십 명분을 큰 통에다 담아둔 채 식힌다면 천천히 식게 됩니다. 한참을 놔둬도 따끈따끈하지요. 이건요, 아포가 깨어나기에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온도가 60도 밑으로 내려가면 닭볶음탕에 있던 퍼프린젠스 균의 아포가 깨어납니다. 마치 알이 부화하듯이 균의 씨가 발화되는 거예요. 아포가 발화돼서 증식하는 데에는 7, 8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아포가 깨어날 때, 이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가 뿜어져 나오고요. 자, 퍼프린젠스균의 특징, 바로 아포를 형성하는 균이라는 점.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균입니다. 산소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땅속이나 혹은 동물의 내장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하죠. 공기가 없는 곳. 잘라서 볶아놓은 고기 요리에는 산소가 노출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퍼프린젠스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하지만 국물 형태의 고기 요리는 다르죠. 방금 말한 닭볶음탕뿐만이 아니라 곰국, 고깃국, 카레, 스프, 이거 다 국물이 있죠. 외국에서는 주로 그레이비 소스를 통해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레이비는 고기를 끓인 육즙으로 만든 소스예요. 그런데 이런 걸 1, 2인분이 아니라 수십 명이 먹을 만큼 많이 만든다. 그러면 국물의 양도 많아지겠죠. 뜨겁게 만들었었지만 큰 통, 큰 그릇 안에서 식어가는 동안에 40도, 60도의 온도로 따끈한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되고 또 산소가 없는 그 국물 속은 퍼프린젠스가 깨어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퍼프린젠스의 아포가 깨어나는 데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고기에 많죠. 그래서 고기를 끓여서 만든 요리에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잘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퍼프린젠스 예방 수칙입니다.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직장, 군대, 병원, 요양원 같은 데서 급식을 준비할 때는요, 많은 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런 메뉴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퍼프린젠스 균이 나왔던 메뉴들입니다. 닭볶음탕, 제육볶음, 장조림, 갈비찜, 콩나물국, 곰국, 고깃국, 카레, 닭죽, 이런 국물이 있는 고기 요리죠. 자, 이 웹사이트는 미국의 CDC, 즉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음식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첫 줄에 가금류, 칠면조와 닭, 둘째 줄에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레이비입니다. 미국인들은 큰 칠면조를 통구이를 하고 거기에다 그레이비를 곁들여서 먹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식중독이 잘 생긴대요. 둘째, 이런 음식은 확실히 익혀야 됩니다. 조리할 때 음식의 가장 가운데, 여기는 가장 늦게 열이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심 온도가 75도를 넘어야 하고요. 그 온도에서 적어도 1분 이상은 유지되도록 끓이고 익혀야 합니다.
셋째, 이런 음식들은 만들고 나서 가급적 빨리 드십시오. 적어도 2시간 이내에는 드셔야 됩니다. 넷째, 딱 먹을 만큼만 하는 게 좋겠죠. 들통에다가 며칠 동안 먹을 양을 한꺼번에 만들어 두지 마시고요. 다섯째, 만약 많이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보관이 필요하다면 빨리 냉각시켜야 됩니다. 근데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안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이 다 함께 맛이 갈 수 있어요. 시킬 때는요, 싱크대에다가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냄비를 올리고 잘 저어가면서 식혀주세요. 왜 젓냐면 음식에 산소가 섞이라고. 산소는 버프린젠스 킬러니까. 그렇게 좀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여섯째, 아니면 아예 뜨겁게 보관해 주세요. 전기밥통에다 넣고 보온 모드로 놔두면 됩니다. 보온 모드는 온도가 한 70도 정도로 유지되거든요. 이 온도에서는 퍼프린젠스의 아포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식당이나 급식소라면 온장고에 넣어서 60도 이상으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약한 불에다가 올리고 저어가면서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일곱째, 보관할 때에는요, 작은 통에다 나눠서 보관해 주세요. 큰 통에다 보관하면 산소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져서 퍼프린젠스가 좋아하거든요. 여덟째, 한참 보관해뒀던 음식을 먹는다면 반드시 다시 끓여서 드세요. 설령 보관 중에 아포가 깨어났더라도요, 이놈들이 만든 독소는 75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독소가 파괴됩니다. 자, 이상으로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식약처에서 항상 홍보하는 식중독 예방 수칙 6가지 알고 계신가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칼, 도마는 구분 사용하기, 세척, 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입니다. 근데 이거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잘 실천해서 건강한 식생활 하시기 바랍니다.